여러분, 지금 주머니 속에 현금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은행 통장에 꼬박꼬박 월급을 모으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라고 대답하셨다면 죄송하지만 당신은 지금 가장 위험한 도박을 하고 계신 겁니다. 투자를 안 하는 게 가장 안전한 거 아니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당신이 쥐고 있는 그 돈은 마치 한여름 땡볕 아래 놓인 얼음 덩어리와 같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열심히 일하는 이 순간에도 당신의 돈은 실시간으로 증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단순한 재테크 조언이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서 벼락거지가 되지 않기 위한 자본주의 생존에 관한 아주 살벌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 통장 잔고는 그대로인데 무슨 소리냐? 맞습니다. 숫자는 그대로죠. 하지만 그 숫자로 살 수 있는 물건의 개수가 달라졌습니다. 경제학 용어로 실질 구매력의 하락이라고 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3년 전 10,000원으로 마트에서 살 수 있었던 것들과 지금 10,000원으로 살 수 있는 것들. 카트가 얼마나 비어버렸는지 체감이 되십니까? 이건 누군가가 여러분 지갑에서 돈을 몰래 빼간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도둑을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정부와 은행은 이 도둑의 존재를 절대 크게 떠들지 않습니다. 그래도 은행 예금 이자가 있잖아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계산기를 두들겨 봅시다. 은행에서 이자 3% 줍니다. 그런데 세금 15.4% 떼가죠? 여기에 물가 상승률이 4%, 5%를 넘나듭니다. 짜장면 가격이 1년 만에 10%가 올랐는데 내 돈은 고작 2% 남짓 불어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은행에 돈을 맡기는 행위는 내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게 아니라 서서히 태워버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자산은 지금 마이너스 복리로 쪼그라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당신은 평생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미친 물가 상승과 화폐 가치 하락의 폭풍 속에서 내 가족과 내 미래를 지킬 방법은 없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녹아내리는 얼음을 버리고 절대 녹지 않는 단단한 것으로 바꿔 타야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두 가지 강력한 무기를 소개할 겁니다. 전 세계 부자들이 위기 때마다 사모으는 1등 자산, 달러. 그리고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배신하지 않은 불멸의 자산, 금. 왜 지금 당장 이 두 가지를 사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야 호구 잡히지 않는지 지금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떠먹여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범인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국가 그리고 중앙은행입니다. 경제를 욕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물을 돈이라고 해봅시다. 적당히 물이 차 있어야 목욕하기 좋겠죠? 그런데 지난 몇 년간, 특히 팬데믹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경제가 힘들다고 정부가 수도꼭지를 미친 듯이 틀어버렸습니다. 이걸 있어 보이는 말로 양적 완화라고 하죠. 시장에 돈이 넘쳐납니다. 홍수가 났어요. 돈이 흔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당연하게도 흔한 것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돈의 가치가 똥값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트에서 보는 가격표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과가 갑자기 3배 더 맛있어져서 가격이 3배 오른 걸까요? 아파트가 갑자기 2배 더 튼튼해져서 집값이 2배가 된 걸까요? 아닙니다. 물건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여러분이 쥐고 있는 돈의 힘이 약해진 겁니다. 과거엔 10,000원 한 장이면 살 수 있었던 걸 이젠 돈의 힘이 빠져서 10,000원짜리 3장을 줘야 겨우 바꿀 수 있게 된 거죠. 우리는 이걸 물가 상승이라고 부르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이건 화폐 가치 폭락이라고 불러야 맞습니다. 정부가 빚을 갚고 경기 부양을 하느라 돈을 찍어낼 때마다 여러분의 노동 가치는 희석되고 있습니다. 이건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에이, 설마 우리나라는 아니겠지. 베네수엘라나 튀르키예 같은 나라 얘기 아니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한국이 당장 그렇게 되진 않겠죠. 하지만 방향성은 같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늘어나는 국가 부채. 앞으로 정부는 세금을 더 걷거나 아니면 돈을 더 찍어낼 수밖에 없는 외통수에 걸려 있습니다. 돈을 더 찍어내면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집니다. 환율 1,300원, 1,400원이 뉴노멀이 된 지금 앞으로 10년 뒤 원화의 구매력이 지금과 같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원화만 들고 있는 건 신모라는 배 위에서 가만히 구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 구명보트를 찾아야 합니다. 그 첫 번째 구명보트, 바로 달러입니다. 자, 첫 번째 솔루션입니다. 바로 킹달러입니다. 왜 달러일까요? 미국이 좋아서? 아니요. 달러는 전 세계 유일한 기축통화이기 때문입니다. 지구 어디를 가도 통하는 돈, 모든 자산 가격의 기준이 되는 돈. 세계 경제가 흔들릴 때 투자자들은 본능적으로 가장 안전한 곳으로 도망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미국입니다. 한국 원화요? 죄송하지만 외국인들 눈에는 그냥 위험한 신흥국 종이돈일 뿐입니다. 위기가 오면 원화는 팔리고 달러는 사재기 당합니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게 생존의 첫걸음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론 하나만 알고 가시죠. 달러 스마일 이론입니다. 달러의 가치는 마치 사람이 웃는 입모양처럼 움직인다는 건데요. 첫째, 미국 경제가 나 혼자 너무 좋아서 금리를 올릴 때 달러는 비싸집니다. 둘째, 반대로 전 세계 경제가 망해서 다 같이 죽을 것 같을 때 사람들은 안전한 달러를 찾느라 달러가 비싸집니다. 즉, 경기가 아주 좋거나 반대로 아주 나쁠 때 양쪽 다 달러의 가치는 오릅니다. 한국 원화가 설 자리는 세계 경기가 적당히 좋을 때뿐입니다. 지금처럼 불확실한 시대에 달러를 안 가지고 있다? 방패 없이 전쟁터 나가는 꼴입니다. 달러 투자를 단순히 환치기에서 돈 벌려는 수단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달러는 보험입니다. 자, 상상해 봅시다. 한국 경제에 위기가 왔습니다. 주식이 폭락하고 부동산이 떨어집니다. 내 원화 자산이 녹아내리겠죠? 그런데 이때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IMF 때처럼 미친 듯이 치솟을 겁니다. 이때 내가 미리 사둔 달러가 있다면 환율이 올라서 내 달러의 가치가 급등합니다. 한국 자산의 손실을 달러의 환차익이 메꿔주는 거죠. 이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성질, 해지 효과 때문에 부자들은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달러를 깔고 갑니다. 지금 1,300원, 1,400원 비싸다고요? 위기가 오면 1,500원, 2,000원 가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면 늦습니다. 달러가 방패라면 금은 자본주의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인류 역사상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제국이 망하고 수백 가지 종이 화폐가 휴지 조각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금은 단 한 번도 그 가치를 잃은 적이 없습니다. 100년 전 금 1온수로 고급 양복 한 벌을 맞춰 입을 수 있었죠. 지금 2025년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금 1온수로 아주 좋은 명품 양복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년 전 20달러 지폐로는요. 지금은 맥도날드 햄버거 세트 하나 사 먹으면 끝입니다. 이게 바로 금이 가진 가치 보존의 힘입니다. 금은 단순한 돌덩이가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을 잡아먹는 괴물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이런 기사 보셨을 겁니다. 중국 중앙은행이 금을 미친 듯이 사모으고 있다. 각국 중앙은행의 금 매입량이 역대 최대다. 여러분, 돈을 찍어내는 주체인 중앙은행들이 왜 자기네 돈을 안 믿고 금을 사모을까요? 그들도 아는 겁니다. 언젠가 종이화폐 시스템에 큰 사단이 날 수도 있다는 걸요. 가장 똑똑하고 정보가 빠른 놈들이 금을 창고에 쟁여두고 있는데 개인인 우리가 금을 하나도 안 가지고 있다? 이건 눈치 싸움에서 이미 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들이 살 때 우리도 숟가락이라도 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금에도 단점은 있습니다. 이 녀석은 변동성이 꽤 큽니다. 어떨 때는 몇 년 동안 가격이 안 오르고 재미없게 옆으로 기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은 단타 치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다음 달에 입에 먹어야지 하고 덤비면 100% 물립니다. 금은 내 자산 전체가 무너지는 걸 막아주는 보험 성격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전쟁이 터지거나 경제 공황이 오거나 화폐 개혁이 일어날 때, 남들 다 죽겠다고 할 때 혼자 떡상하며 나를 살려줄 히든카드. 그게 바로 금을 보유해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자, 이론은 알겠고 당장 어떻게 사냐고요? 지금부터 스마트폰 켜고 따라하세요. 먼저 달러입니다.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외화 예금. 은행 가서 달러 통장 만드는 건데 솔직히 비추입니다. 환전 수수료가 비싸고 이자 소득세도 뗍니다. 둘째, 제가 강추하는 달러 ETF입니다. 주식 계좌에서 코세 FF 미국 달러 선물 같은 종목을 그냥 주식 사듯이 사면 됩니다. 수수료 싸고 사고 팔기 쉽고 소액으로도 가능합니다. 단 세금 있으니 ISA 계좌나 연금 계좌에서 하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셋째, 그냥 은행 가서 현찰로 바꿔서 집에 짱 박아두는 것. 이건 정말 전쟁 같은 비상사태 대비용으로 조금만 하세요.
다음은 금입니다. 동네 금은방 가서 금반지 산다? 가공비 때문에 사자마자 미너스 20% 손해보고 시작하는 겁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정답은 딱 하나, KRX 금시장입니다. 증권사 어플 켜고 금 현물 계좌 개설하시면 됩니다. 이게 왜 사기급이냐? 첫째, 수수료가 0.3% 수준으로 엄청 쌉니다. 둘째, 이게 대박인데 비과세입니다. 매매 차익에 대해 세금을 한 푼도 안 냅니다. 심지어 1g 단위 로 쪼개서 살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진짜 금덩어리로 인출도 가능합니다. 나라에서 금 투자하라고 판 깔아준 건데 이걸 안 쓰면 바보 아니겠습니까?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금을 살 때는 국제 금 가격과 원달러 환율이 같이 반영됩니다. 즉, 금값이 올라도 환율이 떨어지면 수익이 깎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는 어차피 원화 가치 하락을 방어하려고 금을 사는 거잖아요. 환율이 오르면 금값도 같이 뻥튀기 되니까 방어 효과는 더 확실합니다. 복잡하게 생각 말고 그냥 꾸준히 모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전 재산을 달러와 금에 몰빵해라? 절대 아닙니다. 세상에 100%는 없으니까요. 제가 제안하는 황금 비율은 안전자산 30% 룰입니다. 여러분의 자산이 1억이라고 칩시다. 7천만 원은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공격 자산에 두세요. 하지만 나머지 3천만 원, 즉 30% 정도는 반드시 달러와 금으로 채워 넣으세요. 달러 20%, 금 10%. 이 정도만 섞어줘도 대한민국 경제가 휘청거릴 때 여러분의 자산은 튼튼하게 버텨줄 겁니다. 이게 바로 부자들의 자산 배분 비밀입니다. 다음에 사야지, 떨어지면 사야지. 이러다 1년, 2년 훌쩍 지나갑니다. 그리고 정신 차려보면 환율은 1,500원 가 있고 짜장면은 2만 원 되어 있을 겁니다. 예측하지 마십시오. 대응하십시오. 오늘 커피 한 잔 안 마신 돈으로 달러 1달러라도 사보는 것. 그 작은 행동이 5년 뒤, 10년 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스노우볼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돈이 휴지 조각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자본주의 생존법 미스터 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